네, 월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4가지를 가져왔을 텐데 일단 보여주세요. 자, 나와라, 뿅. 자, 첫 번째 체코 원조부터 보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예, 원전 하면 또 우리나라인데 지금 지금 수주전 계속 우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단계 어떻습니까? 체코 전력공사가요. 한수원과 프랑스 EDF 이 두 컨소시엄의 입찰한 평가서를 현지 시간으로 14일 날 이 체코 정부에 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2파전이라는 거죠? 예, 원래는 3파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까지 끼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2파전. 미국은 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EDF. 맞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요. 이 체코의 2개 지역에 각각 원전 2기씩 그러니까 총 4기를 체코에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만 해도 총 사업비가 30조 원 규모에 달하고요. 보통 입찰한 평가서가 검토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에는 우선 협상자가 발표돼서 이 원전 수주 국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낭보가 전해지기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네. 다음 달에 지금 선정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수력원자력은 지금 비상장사란 말이죠. 네. 상장 기업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가운데 이 상장사들만 보면 일단은 한국전력 있고 한국 KPS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가운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있으니 만약에 수주전 윤곽이 드러나서 한국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들 기업의 투자 심리는 많이 좋아지겠죠. 지금에 있었던 것은 불확실성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한국이 원전 수출 낭보를 받게 될지가 이게 상장사 투자 심리뿐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아직은 수주를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50대 50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프랑스의 장단점이 상대적으로 되게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의 장점하면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이 프랑스 대비 뭐 최대 여러 가지 뭐 납기 생각하면 반값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체코가 러우 전쟁 때 이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석탄 발전 대신에 원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원전 1기만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4기까지 발주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프랑스 대비 납기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니 꽤 장점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만 프랑스는요, 이 우리가 원전 수주했던 바라카, UAE랑은 다르게 체코와 프랑스 같은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UAE 때도 EDF랑 경쟁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다는 건가요?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는 사실은 다른 나라고 그렇게 관계가 끈끈하다 뭐 이런 거를 사실 떠나서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체코와 UAE는 다르다. 체코와 UAE는 그리고 체코와 프랑스의 관계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체코가 이 프랑스 외교안보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코가 유럽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도 계속 마크론 대통령이 뭐 3번에 걸쳐서 체코 가고 이런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수주전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유리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상 불리했지만 그거를 역경을 딛고 승리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 인도 법인입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IPO 기업 공개할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예고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증권 신고서 나왔고 그동안에 그 설로 나왔던 얘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실제로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 인도 법인이 현대차의 100% 자회사입니다. 지분 100%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가 인도 법인에 갖고 있는 지분 가운데 17.5%를 시장에 공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가 최근에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현대차도 인도 투자를 더 늘린다는 입장인데 현대차가 이 탈레가 온 지역에 1조 원가량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 현지 법인을 이제 상장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당초에 현대차가 오는 2032년까지 인도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4조 원인데 최근에 이 투자 금액이 5조 원으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 생산 능력이 연 150만 대 정도까지는 끌어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게 아까 100% 지분이 75%
20%로 줄어든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벌어들였던 돈에 대한 지분법 평가 가치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현대차 인도법인이 지난해 9천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요. 현대차의 전체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현대차 인도법인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지분법이 100%에서 75%로 바뀌게 되면은 지분법 이익 손실이 약간 1%포인트 정도 나게 되지만 그래도 4조 원 규모의 추가 IPO와 이 성장 모멘텀을 감안하면 LS증권 같은 이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게 재무적으로도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인도 법인의 구주 매출, 뭐 신주는 이제 안 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구주로 다 합니다. 구주로만 17.5%를 매각을 하는데 IPO를 하는데 4조 원 규모를 땡길 수 있다. 예, 지금 뭐 국내 현대차 우선주 합해도 뭐 60조 원 정도 규모인데 굉장히 대단합니다. 인도에서. 자, 세 번째 이슈는 핵 불닭 볶음면 가져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신 기자? 이게 저는 지금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는 이게 안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덴마크에서 핵 불닭볶음면 리콜했다. 이 이슈가 지금 터졌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죠? 이 지난주에 덴마크에서 삼양의 핵불닭볶음면 2배, 3배, 그러니까 굉장히 매운 것들 리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내용들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맵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이번 리콜 관련해서 투자 측면에서 살펴볼 팩트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면요. 조금씩 이제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덴마크에서 리콜 판정받은 핵불닭볶음면 2배, 3배 이런 제품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안 팔립니다. 단종된 제품이고요. 이 아주 매운 이 제품군들이 동남아에선 잘 팔리고 있지만 그 북유럽 쪽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 제품은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팔리는 불닭볶음면은 이 봉지가 까만 불닭볶음면이랑 이 봉지가 이 핑크색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네.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리콜 안 받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 리콜 소식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수출 둔화 걱정보다는 추가 바이럴 효과 가능성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만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가디언지가 우리 시간으로 주말쯤에 기사를 하나 냈고 영상을 하나 냈는데 기자들 동원해서 핵불닭 볶음면을 먹어봤습니다. 이거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근데 이 톤을 보면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아니었고 이 사안 자체는 좀 재밌는 토픽 자체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매운 제품이 있었냐? 뭐 이거를 어떻게 먹지? 뭐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 맛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이럴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실제 삼양식품의 주가를 봐도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도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거의 뭐 4배 뛰었죠. 뭐 급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흔들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바이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 이렇게 불닭볶음면은 저도 이제 먹어본 적 있습니다. 먹자마자 약간 살짝 이제 욕이 나왔는데 굉장히 매워가지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역시 인기가 있을 만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정 한 번에 쫙 정리를 일단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이 경제장관 회의에서 어떤 것들 나올까 봐야 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마 관광 활성화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뭐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내용 나오기 전에 미리 하는 투자 전략도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보면은 아마 뉴욕 연은에 존 윌리엄스 총재 연설부터 해가지고 뭐 토마스 바킨, 뭐 리치몬드 총재 연설이라든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뭐 오스탄 굴스비, 뭐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미국의 금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계속 나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일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반기 물가 상명회 이거 하는이 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 어떻게 될까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라고 쓴 거 보니까 1년에 2번 하는군요. 맞습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6월, 11월, 12월 이렇게 2번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통해 가지고 이 상장 공공기관 이 주가 같은 것들 투자 심리 영향 미칠 수 있는 것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20일도 조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대책이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관련 뭐 투자 심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같은 날 나올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라든가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 구성 국가죠. 스위스의 기준금리 결정도 이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관련해서 살펴볼 게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위스가 또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이번 주에 여네요. 스위스는 이미 3월에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스웨덴도 낮췄고 캐나다 낮췄고 유럽 ECB도 낮췄는데 뭐 이번에 또 낮추겠습니까마는. 예, 어쨌든 줄줄이 글로벌 국가들 기준금리 인하 행보 우리가 주시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